폐쇄적이라기보다는 좁은 동네? 이러한 분위기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횡행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된 거죠. 여기선 안 된다 말했지만 현재는 운영위원들이 6명이에요. 6명 중에서 지금 이제 한 분은 올해 이제 좀 휴식이 필요하셔서 쉬고 계시고, 현재 5명이 활동 중이다. 모두 다 각자 다른 생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해보자. 그리고 운영비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요? 저희 부정기적인 후원과 그리고 저희의 이제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 이제 성폭력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없었던 거죠. 이거를 계속 공론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그때 마침 사실 그 이전부터 산내에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호응해주는 개개인들이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한두 사람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잘 안 먹히던 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압력을 넣었다고 할까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공동체가 그래도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고 단체가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왕이면 우리 단체 이름은 정말 야심찬 이름을 담아서 만들자 라고 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에서 실상사에 계시던 그 대표 스님이라고 하실 분이 저희한테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을 여성회의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성폭력 사건이나 혹은 성차별을 겪었던 일들을 자기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말하기들을 제일 처음 행사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사실 여성회의가 좀 더 공식적으로 마을에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활동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단체 이름에서 보이듯이 이제 성폭력을 근절하겠다. 감히 근절, 그러니까 뿌리부터 좀 없애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놓치지 않고자 했던 거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러한 대응을 좀 같이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혹은 대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 학부모들이 모여서 무슨 아빠들이 참여하는 어떤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뒤풀이를 갔다고 해요. 뒤풀이를 갔는데 이런 얘기가 온 거죠. 도우미를 불렀다. 그게 이제 또 약간 지역사회에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노는데 도우미가 와서 같이 노는 게 뭐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 좀 진보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있었던 거고, 그건 너무나 안 되는 일인데 라고 하는 사람의 인식의 갭이 너무나 큰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갭이 너무나 큰데 그게 일상에서 이제 막 스며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를 좀 들여다보자 해갖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를 이제 조사를 했고, 운영하신 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건물 주인도 만나고, 거기를 이용했던 이용자, 대부분 남자였고, 그 이웃에서 오랫동안 사신 원주민도 만나서 저 유흥업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자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자료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극 있잖아요. 사실 어떤 인식에 대한 그 인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이 문화 자체를 어쨌든 변화시키는 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남원에서 남자 중학생에 의한 불법 촬영 사건이 있고 조사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다다음 날쯤에 바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칼럼이 지역 신문에 올라왔어요. 이러한 분위기가 지역 사회에서 계속 횡행하게 되면 사실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 분노하고 이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먼저 이제 현수막을 제작해서 이제 남원 시내 곳곳에 걸렸고, 대표적인 게 이제 몰래카메라 아니다, 불법 촬영이다, 뭐 이제 보는 것도 범죄다, 이제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이제 걸렸고, 그때 저희 단체도 같이 연대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디지털 성폭력이 명백한 범죄고 2차 피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호로서 알린 거잖아요. 그럼 좀 더 이걸 이해하고 피해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강연회를 바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바로 알기, 피해 지원하기라고 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기획을 했는데, 이때도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폐쇄적이라기보다는 좁은 동네? 그냥 너무 다 서로 각자 너무 잘 알고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로 다가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마음의 부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 해온 거는 사실 법률적인 성폭력의 해결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해결을 더 많이 주로 해왔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떤 법률상의 한계를 가지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해결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한계 지점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매뉴얼이 없는 곳에서는 매뉴얼 만들기를 제일 처음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동체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젠더 교육 같은 걸 하거든요. 매뉴얼을 이제 만드는 사실 제일 큰 이유는 공동체원들의 인식이 어쨌든 그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만들면서 공동체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사건을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쨌든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계속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를 만드는 데 진짜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되지만, 매뉴얼을 만든 후에는 이제 그 매뉴얼을 가지고 같이 또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우리 조직에 새로 생긴 매뉴얼의 내용이 어떤 거고 왜 이런 걸 만들었나, 이런 걸 또 살펴보는 그런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뭐 우리가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당연히 신고해서 그렇게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같이 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법률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공동체적 해결이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실에서 제일 맞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희롱, 성차별 아주 미세한 것들은 범죄 구성 요건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그걸로 넘겼을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처리가 되어버리고 그냥 꼬리 자르고 없는 일,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공동체적인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인식들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재발되는 건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작은 곳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봐주지 않는 문화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을 처음 접한 게 한 2015년? 막 메갈 이슈 있을 때 처음 접하고 계속 공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여성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올 수 있는지를 계속 배운다 그래야 되나? 계속 이렇게 체험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올해 여성의 날 3월 8일에 그 바로 옆 동네에 큰 5일장 시장이 열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피켓팅도 하면서 그 이제 여성의 날 맞이 여성분들한테 사탕을 나눠드리는 어떤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반응들이 되게 좋으셨어요. 여성의 날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애용하는 어떤 김밥집이 있었는데 그 김밥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렇게 사탕을 드리니까 되게 좀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아,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역할로 불리는 이름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것. 이제 그야말로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여성회의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웃에 사는 친구들이 생겼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됐죠. 알게 되고 실제로 저랑 연결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도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뭐가 다를까 전 좀 생각이 드는데 우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다 나이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친구가 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각자에 그렇게 대한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하는 네. 마음, 네네 맞아요. 각자의 그렇게 영역들을. 봐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파티를 자주 합니다. 올 연말에도 이따 포스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올 연말에도 아주 끝내주는 송년 파티를 하려고 하고요. 재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고 성폭력 근절이 되면은 너무나 좋겠으나 저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결합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의무만 갖고 하는 건데 대의는 동의하면서 느슨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만큼 결합해서 일을 하는 게 지속 가능함을 만드는 게 아닐까. 여기서 안 된다고 누가 말했나요?